안녕하세요. 땡큐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게 어저께도 상권 입지에 관한 영상을 찍었는데 제가 이 녹화 프로그램을 잘못 건드려 가지고 이 화면 부분이 일부가 잘렸어요. 그래서 지도를 설명을 하는데 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짧게 네, 영상을 녹화하도록 할게요. 이곳에 상가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율도입구 상거리 쪽에 진흥아파트 1층 코너에 상가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현재 이 상가의 입지는 어떻게 되냐면, 자, 현황상으로 보면 요 율도로 이 신현 동부교회에서 율도 있고 삼거리 현재 인천대로 방음벽까지 요 도로가 굉장히 상권이 좋지 않습니다. 뭐 죽은 상가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죽은 상가라고 해가지고 공실이냐 그건 아니고요. 임대료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평당 3, 평당 한 5만 원 정도에서 한 7만 원 정도까지 형성이 돼 있는데 보통 7만 원대 되는 데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 율도로로 붙으면서 조금 더 비싸지고 이쪽 고속도로 쪽으로 갈수록 한 5만 원대 정도로 형성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지금 현재 다니는 버스는 47번 버스 하나밖에 다니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가 막혀 있기 때문에 율도 입구 삼거리가 막혀 있기 때문에 동선이 막혀서 실제로 여기서 오는 버스는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버스밖에 없어요. 이쪽으로는 왜 왔다 갔다 안 하냐면 이쪽 성남체육공원을 지나서부터 이쪽으로 또 편도로 이쪽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예, 이쪽으로만 갈 수 있고요. 이쪽으로 좌회전을 하는 차가 버스가 없어요. 네, 가다 보면 좌회전으로 가는 버스가 없어요. 이쪽에서도 가는 버스가 없고 그래서 버스 정류장이 없습니다. 여기 성남역과 이제 가정중앙시장역 사이의 거리가 한 1km, 1.5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리는 꽤 돼서 이 중간에 이제 애매하신 분들은 이제 2002호선을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가정중앙시장역을 가고 성남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쪽에서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요 가종로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지 않고 이쪽 이런 데서 버스를 타는 경향이 더 많아요. 그래서 현재 유동 인구가 이쪽으로 출퇴근하셔서 이쪽에서 내리셔서 이렇게 가시거나 이쪽에서 내리셔서 이렇게 가시는 형태로 상권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어, 이런 식으로 배우 수요가 형성이 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현재 여기서 내려서 이렇게 가시는 분들 이렇게 갑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다니더라고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여기 분들이 이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네, 이쪽으로 다니는 분들은 이제 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이쪽을 이용하겠죠. 근데 만약에 인천 지하철을 이용하신다 라고 가정을 하면 이분들은 여기서 내려서 이렇게 걸어 가시겠죠. 요거 이제 역을 이용한다면은 배우 세대가 한 이 정도 될 겁니다. 이렇게 한 이 정도? 이 정도 되려나? 이 정도 되겠죠. 물론 이 이상도 걸어가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이쪽에서 버스를 타서 47번을 타서 47번을 타고 내려가면서 여기서 내려서 걸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요분들은 무조건 걸어갈 거고요. 이쪽 정도 사신다 그러면 여기서 버스 타서 이렇게 갑니다. 지금 버스 한 대밖에 없어서 배차가 십몇 분이라서 만약에 버스를 놓치면 걸어갑니다. 여기까지 걸어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현재는 이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독골 사거리. 네. 독골 사거리가 이제 만들어지면 네, 지금 여기 짓고 있죠. 지금 공사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독골 사거리. 아이고, 왜 안 돼? 독골 사거리. 독골 사거리. 네, 이렇게 독골 사거리 만들고 있죠. 자, 그러면
이쪽 역 같은 경우는 일단 논외로 할게요. 이쪽에 버스 정류장이 생기거나 이쪽에 생기거나 이분들이 내려서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이분들이 이렇게 간다는 전제 조건 하에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쪽으로 가서 타면 뭐 밑으로 가실 분들이라 여기 상가랑은 상관이 없죠. 그래서 얘는 배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내려서 이렇게 걸어가서 여기서 버스를 타신다. 여기서 버스를 타시면 갈 수 있는 노선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일단 7호선이 여기랑 이쪽이잖아요. 네, 이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버스는 지하철 노선과 웬만하면 겹치지 않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타게 되면 여기서 타서 옆으로 가서 올라가요. 올라간 다음에 좌회전을 갈 확률이 높습니다. 즉 여기서 타서 이렇게 가니까 요 상가랑은 지금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요 상가랑은 상관이 없게 돼요. 이 상가랑은 상관이 없고 그러면 또 또 여기서 타서 이렇게 갈 수 있죠. 갔다가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쪽 밑으로 빠져서 여기서 내리는 거, 강남시장 쪽에서 내린 경우 있을 거예요. 이분들은 어디로 빠지냐면 이쪽으로 빠지겠죠. 여기 사는 분들이겠죠. 이쪽 라인 사시는 분들일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내리는 분들은 이렇게까지 크지도 않겠구나. 네, 이렇게 해도 걸어갈 수 있고 이 정도 이 정도 사시는 분들이겠죠. 네, 이 정도 사는 분들이 이렇게 가서 이쪽에서 내려서 이렇게 집에 가시겠죠. 그쵸? 그리고 만약에 이쪽으로 가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냥 직진으로 가서 여기서 내려서 가시는 분들, 여기서 내려서 가시는 분들은 동선이 물론 이쪽이랑 또 갈리긴 하겠지만 그거를 제외하고는 이 상가를 가는 분들의 이 상가를 지나갈 수 있는 배후 수요는 이렇게 이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죠. 네, 이 정도 된다고 보세요. 이 정도까지도 물론 충분히 될 수는 있습니다. 걸어서 갈 수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과연 이렇게 해서 갈지, 이렇게 해서 걸어갈지, 아니면 여기서 버스를 더 기다려서 이쪽 가는 버스를 기다릴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버스를 타서 이쪽 관통 이제 교차로가 생기니까 다 가서 버스 정류장이 여기 생기면 여기서 내려서 뭐 이렇게 건널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가서 이쪽으로 지금 버스 정류장이 있는 걸로 기준으로 한다면 여기서 내리잖아요. 여기서 내려서 그러면 이쪽으로 집을 가고 싶은데 여기에서 과연 이쪽으로 건너는 횡단보도가 있어 준다면 여기서 내려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건너갈 겁니다. 이쪽으로 이용해서 갈 거예요. 네. 하지만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도로가 없다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서 여기 가정중앙시장역을 들려서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좀 애매하긴 하죠. 네, 이렇게 가게 될 거고 이쪽 분들은 이렇게 건너서 갈 거예요. 애매하지만 이렇게 돌아서 갈 거고요. 그 만약에 또 이쪽 건너는 거 없고 만약 이쪽 산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돌진 않을 거고 이분들은 이렇게 돌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 면적 정도가 일단 요 상권의 이 상권 입지의 배후 수요 정도 되신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일단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배후 수요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추후에 이분들이 이제 버스가 아닌 이제 걸어서 동선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 한국아파트 분들이 이제 어디를 이용하느냐는 건데 걸어서 성남역을 가는 거나 걸어서 이쪽 독골사거리역 가는 거나 솔직히 큰 차이 별로 없습니다. 네, 거리상으로는 그렇게 성인 걸음으로는 그렇게 큰 차이가 별로 없어서 이분들이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아까처럼 버스를 탈 수도 있는데 걸어간다는 가정을 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여기가 공원이 형성이 되면은 전 이쪽으로 걸어갈 것 같아요. 자전거 도로도 있고 그래서 자전거 이용해서 이쪽을 많이 이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700세대라고 보면은 한
80% 정도는 이쪽 성남역으로 다닐 거고 한 30%, 20% 정도는 이쪽 독골사거리역을 이용할 수도 있다. 다만 이쪽은 공원 쪽이라 상권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상권을 이용하고 싶은 분들은 좀 여유 있게 상권을 이용하고 가시려는 분들은 이쪽을 갈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이 도로변에들은 상가가 있거든요. 근데 인천대로 쪽에는 상권이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추후에 이 주변이 가로주택 정비 등 어떤 정비 사업이 진행이 돼서 상가들이 많이 확충이 되면 이 라인도 많이 이용하겠지만 현재는 이쪽에는 뭐 아파트 빌라들이 굉장히 많이 산재돼 있어서 게다가 옹벽도 굉장히 높게 돼 있어요. 네, 방음벽을 철거하더라도 옹벽들이 많이 남을 거기 때문에 좀 휑합니다. 공원만 걸으면 상권을 못 누리잖아요. 그래서 가운데로만 이렇게 걸어서 공원으로만 걸어서 성남역을 이용하는 분도 있겠지만 이쪽을 이용할 확률도 높아질 수는 있다. 근데 요 부분은 이제 인천대로가 어떻게 공사가 완료되느냐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럼 독골사거리역에서 지나서 가정역에서 내려서 이쪽으로 올 수 있지 않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게 여기서 내려서 여기서 여가 활동 즐기고 친구들 만나고 가족 만나고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서 내려서 이렇게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버스 타서 여기 이쪽에서 이렇게 해서 오든가 이렇게 해서 오든가 뭐 요렇게 가서 오든가 뭐 버스가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여기를 굳이 들려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경우에는 굳이 위로 올라갔다가 또 다시 굳이 밑으로 내려오는 이런 번거로운 사람들 심리적으로 내가 사는 곳을 지나쳐서 거기서 또 환승해서 돌아오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쪽에 사는데 여기 사는데 가정역에서 내리면 되는데 굳이 한정거장 더 가서 가정중앙시장역에서 내려서 이렇게 돌아오는 이런 행동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심리적으로 시간 차이가 얼마 차이가 나든 간에 진짜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내가 돌아간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역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진 않는다. 그래서 이쪽은 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성남역에서 내리시는 분들은 버스 정류장을 여기를 이용해요. 이 버스 정류장은 원래 이쪽에 있었습니다. 동양 양꼬치 이쪽인가? 이쪽 정도에 있었는데 이게 이쪽으로 옮겨온 거예요. 왜 옮겨왔냐? 아마 환승의 편의를 위해서 역으로 붙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리셔서 여기서 버스를 타고 올라옵니다. 서울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 여기 타고 올라오면서 이제 내리겠죠. 이쪽에서 내리시는 분들, 이쪽에서 내리시는 분들. 네, 이쪽에서도 내리시겠죠. 이쪽에 내리시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이 버스가 많이 다녀요. 그래서 이 정류장에서 내리시는 분들보다 여기는 한 정거장밖에 버스 하나밖에 안 다니니까 여기 버스에서 내릴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100 중에 한 7, 80%는 여기서 다 내릴 거예요. 그래서 이 상가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출퇴근 중에는 이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배우 세대는 다르게 움직이겠죠. 뭐 여기 이쪽 이렇게 제가 아까 칸친 대로 이 정도 사시는 분들이 이쪽에서 내릴 겁니다. 이분들이 내려서 이렇게 가는 경우는 극소수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내려서 이쪽 성남역을 가진 않겠죠. 여기 사시는 분들 여기서 내렸을 거니까 여기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가서 뭐 이쪽으로 간다. 이쪽 끝에 쪽에 사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가실 수 있지만 뭐 이쪽 어중간하게 산다 그러면 이렇게 돌아서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 상가가 정말 최악이라고 말씀드리면 좀 그렇고 정말 안 좋은 상권이에요. 그거는 어떤 분이 보시더라도 여기가 참 입지가 안 좋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일반화가 되면 여기가 뚫리니까 여기에 다니는 버스의 개수가 늘어날 거예요. 훨씬 많이 늘어날 거고 여기 버스가 상대적으로 줄겠죠. 그 말은 뭐냐면 버스가 여기에서 여기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버스가 더 늘어날 필요는 없으니까 기존에 있는 버스 노선을 다시 짜서 배정을 하겠죠. 그러면 이쪽에 많이 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이쪽을 많이 가져와서 실질적으로
배후 수요 위치가 바뀔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제 인천대로가 됐을 경우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육도 입구 상거리예요. 아까 이 상가 물건이 이쪽에 있었죠. 그래서 지금 여기 방음벽 막혀 있는데 이게 이제 일반화가 되면 이런 식으로 교차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한국 아파트로 건너갈 수 있는 교차로, 그다음에 이쪽 빌라 단지로 건너갈 수 있는 교차로가 이렇게 생겨요. 그리고 이쪽 중앙공원인데 여기 까맣게 보이는 게 아마 횡단보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이게 잘 보이질 않아서 요거는 큰 횡단보도, 요거는 조그만한 횡단보도일 것 같은데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이게 어떤 걸 표시하는 건지. 근데 만약에 이게 횡단보도가 아니라고 가정을 해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니라고 표정드리면 쭉 버스가 여기서 이렇게 와서 이쪽으로 꺾죠. 꺾다 보면 이 빨간 데가 이제 지하도로예요. 이 루원시티를 건너서 지하를 관통해서 서곤로로 나오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해서 땅굴로 들어가서 서곤로로 나오겠죠. 그리고 이쪽 왼쪽으로 가는 거는 이제 가정중앙시장역 쪽으로, 가정중앙시장 쪽으로 쭉 이렇게 갑니다. 가정중앙시장 쪽으로 쭉 가요. 여기가 가정중앙시장역이죠. 이렇게 쭉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루원에서 오는 쪽이죠. 이렇게 해서 도로가 서건로에서 이렇게 지하로 해서 올라오는 길입니다. 즉 여기가 차량이 되게 많이 다닐 이제 번잡한 도로가 될 거라서 과연 이쪽으로 사람이 관통할 수 있게끔은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관통하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버스 정류장에서 만약에 여기서 내린다. 만약에 이쪽 어디에 버스 정류장이 하나 있었잖아요. 여기서 내려서 이쪽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건너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쪽 끝쪽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와서 건너는 데가 하나 나오면 있다면 이렇게 건너서 걷겠죠. 그러다 또 건너는 데 나오면 또 건너겠죠. 그러고 이렇게 쭉 걸어가서 이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쪽에 유동인구는 어느 정도 지금보다 더 많이 생길 수 있다. 이쪽에서 내려도 이쪽으로 걸어갈 확률이 생기니까 유동인구는 더 많이 늘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이 어떻게 지금 횡단보도가 이 교차로 외에 그 다음에 여기 기존 이 6교 철거된 데 외에 또 중간에 횡단보도가 생길지 안 생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만약에 생기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 하면은 이쪽에서 건너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면 이쪽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덜어 생길 수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배후 수요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고 싶은데 여기 이용할 수 있는 버스를 이용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배후 수요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한국 아파트나 이쪽 지능 아파트 이쪽에 사시는 분들이 물론 이쪽을 이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뺄게요. 이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체안이 이쪽도 있기 때문에 독점할 수 있는 그 배후 수요만 제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내렸을 때에 독점할 수 있는 배후 수요예요. 이쪽으로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 두 개가 분산되니까 이따가 2분의 1을 해볼게요. 자, 보시면은 제가 어떻게 계산하냐면 우리가 보통 이쪽에 사시는 분들이 빌라나 다세대나 다가구나 이런 걸 보면은 전용 면적이 50 넘는 게 거의 없습니다. 40에서 50 사이거든요. 그래서 평균 잡아서 45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여기가 이쪽 왼쪽 부분은 2종 일반인데 이쪽 부분은 1종 일반 주거지역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1종 일반 주거지역 용적률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평균 내기 1종이 더 면적이 크니까. 그러면 땅 면적이 이 정도고 그러면 2배겠죠. 네, 2배입니다. 일단 54, 559 요거 곱하기 이 도로로 빠지는 게 한 20% 정도 빠진다고 가정하면 0.8을 하겠죠. 네, 그리고 이거의 용적률 2배. 그러면 87,294세대예요.
87,294세대가 되고 내가 잘못 얘기했나. 87,294제곱미터가 되죠. 근데 이거를 아까 제가 평균 45제곱미터 정도의 집이 있다고 가정을 해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1939세대가 있는 겁니다. 네, 1900세대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 2인 가족, 3인 가족, 뭐 2인 가족이 많겠죠. 그러면 2인 가족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3870세대입니다. 그냥 3900세대라고 할게요. 그래서 버스 정류장이 두 군데로 나뉘어지잖아요. 인천대로가 뚫리고 나면 반반 정도 된다고 가정하면 나누기 2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1939세대예요. 1939세대가 요 버스 정류장을 이용해서 이쪽으로 관통돼서 지나갈 겁니다. 일로 지나가든 일로 지나가든.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 이분들 중에 10%, 5% 정도만 할까요? 하루에 5% 정도, 0.05% 정도만 이 상가를 이용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96명이 이용한다고 칠게요. 96명이 하루에 5,000원씩 사 먹는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5,000원씩 사 먹을 경우에는 하루에 48만 4천원의 매출을 올리게 될 거예요. 물론 이거보다도 더 높게 매출을 잡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제가 진짜 굉장히 보수적으로 계산했을 때 48만 4천원 정도의 매출이에요. 만약에 만원을 매출을 올린다, 만원의 매출을 올린다. 근데 요즘은 5천원 매출을 올리긴 쉽지 않죠. 보통 만원 정도 할 테니까 만원 정도 올리면 96만원 정도, 96만원 정도의 매출을 올립니다. 그리고 30일을 영업을 하게 되면 2,800만 원이죠. 보통 월세는 월 매출의 한 10%에서 20% 정도 월세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쪽에 이 정도의 만약에 매출이 이루어진다 가정하면 하루에 90만 원 정도 매출을 일으킬 수 있다고 가정하면 여기는 월 임대료를 한 280 정도, 280 이상 받을 수 있다라고 계산이 됩니다. 물론 여기는 단독주택단지이기 때문에 이게 동선이 분산이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아파트 지역보다는 계산하기가 좀 힘들지만, 일단 이 인천대로가 어떠한 방식으로 나와주냐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나눠주냐에 따라서 여기가 장사 잘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됩니다. 아까 제가 이거 없는 기준으로 했는데, 만약에 중간에 건너는 데가 생긴다. 그래서 여기서 버스 정류장을 내려서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만약에 건널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건널 수가 있으면은 이 상권 안 이용하겠죠. 여기서 이렇게 이용할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잘라 먹을 거예요. 이렇게 잘라 먹을 겁니다. 그래서 요 상가가 가치가 더 생각했던 배우 수요보다 더 줄어들 수는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생기지 않고 여기서 와서 이렇게 와서 이쪽에 생긴다, 이쪽에서 건널 수 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일로 갈지 또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조금 잘려 먹을 수가 있어요. 이쪽으로 가더라 하더라도 또 잘려 먹을 수 있어요. 결국은 배우 수요가 더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은 생길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성남역, 이제 여기 인천대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쪽에도 이제 버스 정류장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이쪽 인근에 지금은 버스 정류장이 뜨지 않지만 이쪽에도 이제 생기는 걸로 떠서 이쪽에서도 내려서 버스를 타서 올라가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이쪽에서도 내리고 이쪽에서도 내리고, 이제 다양한 유동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